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변호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황연필 작가의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왔는데 역사서로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황연필 이 작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수험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에 어떤 여행을 갈까 생각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통해서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을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를 기획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황연필 이 작가의 어떻게 각 전투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뭐 이런 내용을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되게 유익하게 그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순례길 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희망의 길을 걷고 싶었거든요. 근데 희망의 길을 어떤 곳으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스토리를 가진 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군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일본이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뭐 우수영, 좌수영 다 이제 망가지면서 전라 자수영에 있던 이순신이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그 남해 바다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군들이 서해 바다로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더 왜군들이 명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막았던 그런 역사를 볼 때 이순 장군이 힘든 상황에서도 전략을 가지고 모두 다 승리를 했던 그런 것들이 희망의 길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목포까지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는 곳, 임진왜란의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황연필 작가의 유튜브를 참조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최근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워낙 강의를 잘 하시고 또 구체적인 전장의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이순신 장군이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뭐 이제 뭐 옥포해전, 뭐 당포해전, 사천해전, 뭐 명량, 노량,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노량해전,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노량해전, 그 다음에 한산대첩, 그 다음에 명량대첩, 요 정도 어떻게 했는지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외에 작은 전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무승부인 전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이 많았는데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뭐 알려주는 책들은 뭐 상당히 많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질릴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뭐 웬만해서는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감동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개별적인 그 전투 상황에 어떻게 준비해서 또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이겼는지 이런 하나하나 내용들은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 책에는 그 23전 23승에 관한 그 책 내용, 그런 과정들이 이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뭐 여기도 보면 시간 순서긴 하지만 뭐 당황포회전이면 뭐 이렇게 일본 배가 몇 척이고 한국 배가 몇 척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그런 해전의 이름들의 그런 위치들 보면 지금하고 좀 뭐 달라서 좀 찾으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투를 했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구나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순 장군이 또 이제 나중에 원균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백의종군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걸 따라서 걷는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전라자수영을 하면서 거북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천자지통, 신기전, 비격, 진천내, 승대, 총통 뭐 이러한 각종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일본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인 전투에서 큰 기여를 하도록 했죠. 일본군이 당시에 진 이유 중에 큰 것도 하나가 이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는 게 아마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진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할 것으로 기대를 못했겠죠. 이순신 장군이 그 전라자수영으로 갈 때 갑자기 뭐 6개인가 이렇게 계급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조정에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고, 이거를 알아서 해준 그 누구죠? 그 대상 이름.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잘 준비를 했고, 거북선도 미리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사천해전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예. 그리고 뭐 이 책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만약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영이 아니라 경상좌수영이었으면, 부산을 지키고 있었다면, 일본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다, 막아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저는 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 갑자기 뭐 수백 척이 오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뭐 경상 좌수영에 이 판옥선이 있어봤자 아마 4, 50척일 텐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쉽게 당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역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순신의 능력을 너무 높이 보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무 이제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이기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고, 이순신이라는 존재를 일본군이 몰랐고, 이순신 또한 본인은 처음에 이제 전쟁 나갈 때 이제 두려워했죠. 할 수 있는지. 근데 옥포해전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둠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전투에서 이겼던 뭐 이런 경험들이 그 이후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많이 깨졌으면 뭐 어떻게 할지 없을 텐데, 그래도 일본군한테 처음에 지고 뭔가 수습을 할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이수신 장군이 일본군과 전투할 때 좀 더 잘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 이 바다 얘기도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칠천량 전투, 원균이 지휘했던 칠천량 전투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판옥선들 12척을 빼고, 그 배설이 가지고 도망간 12척을 빼고 다 망가졌죠.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승리를 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명량 해전이잖아요. 거기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일본의 300척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 많은 배들과 싸우면서 진짜 기적 같은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그거로 인해서 일본이 서해안으로 나가지 못해서 다시 조선을 지켜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 희망의 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명량해전 같은 그런 케이스겠죠. 13척 가지고 뭐 수백 척의 일본의 배를 이겨낸 그런 전쟁은 정말 마지막까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싸움, 인생에서 전투를 끝까지 해서 승리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디테일에서 그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진 사람이 이순신 전문가가 일단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쓴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본인의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라, 그 논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검증이 되지 않고, 이분이 이제 뭐 수험 한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참고서 정도, 정리하는 정도에서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이게 치밀하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 책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순신의 승전 코스가 잘 개발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길이 이제 개척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은 이순신 장군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순신 장군과 같이 했던 수군들, 격군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은데, 이 남해, 특히나 이 전라도 지역의 많은 그 서민들, 백성들이 이 이순신 수군을 지원하면서 많이 지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군인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같이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순신 뒤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순신의 바다를 보면서 이순신뿐만 아니라 이순신을 도왔던 많은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잃었던, 다쳤던, 코를 베이고 귀를 베었던 이런 아픔까지 했던 이런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의 바다, 그런 전쟁의 과정들에 대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읽어주는 변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